두리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가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자, 오늘도 이슈 많은데 짧게 정리할 거고, 그리고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화 최원호 감독 박찬혁 대표이사 동반 자진 사퇴. 요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23일 날 한화가 10위로 내려갔고, 이날 최원호 감독이 구단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요걸 좀 고민하다가 26일 날 구단이 이걸 받아들였고, 박찬혁 대표이사도 같은 공동 책임 차원에서 동반 사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아침 7시에 보도 자료가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죠. 네, 요즘 조금 괜찮았는데. 네, 한화가 지난 일요일 그 문학 SS전이 네네. 비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취소됐어요. 네. 최근 5승 1패였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유현진, 문동주 네. 마운드의 그 두 축이 네. 중심을 잡으면서 살아날 계기 만들었구나. 네. 이렇게 사실 보였거든요. 근데 네. 그 순간 이제 감독 사실 뭐 사태지만 경질이죠. 경질이죠. 예. 근데 지난해 수베로 감독이 이제 경질할 때도 그때도 약간 분위기 좋았잖아요. 5승 1패 상승세였어요. 5승 예. 1패가 오히려 마의 숫자인가. 예. 그런데 네. 하나가 다른 구단보다 뭔가 이제 그 감독 교체라든가 중요한 사안을 그 최소 결정할 때 네. 그룹 제각까지 가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예. 뭐 이영규 기자도 좀 뭐 듣고 있겠지만 볼펜신 여러분들도 예. 아실 텐데 유현진 발표가 조금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그 수베로 감독 경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그 최원호 감독하고 결별 절차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 네. 그 와중에 공교롭게도 하나가 상승세를 탄 거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10위로 내려가는 순간 일종의 명분 쌓기가 끝났다라고 판단될 수도 예, 있는 예, 것 같고요. 예. 사실 저희는 월요일마다 혹시 오늘 발표되나? 오늘 혹시 발표되나?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까지 21승 29패, 승률 4할 2푼이고 그러니까 4할 넘어섰고 예. 그게 더 밑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넘어섰고 5위권과도 한 5게임 차. 요 정도면 사실 뭐 성적 부진했다는 경지라고 보기가 좀 한두 어려운데. 주 상승세 타면은 그냥 5위권으로 갈 수 있는 사실은 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네. 근데 하나가 지난 2월에 유현진 선수 영입했잖아요. 그리고 들썩들썩했죠. 그 겨울에는 FA 안치홍 선수. 안치홍. 그래서 이제 영입하면서 그게 전력 보강됐죠. 네. 뭐 현장과 프런트 입장에서는 선물이기도 한데 이게 그룹에서는 네. 기대치가 대폭 높아졌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사실은 그 하나 주변 관계자들 통해서 많이 들렸는데 그게 그 거꾸로 현장이나 구단에는 부담, 압박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4할 때 승률이 기존 하나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건데 그리고 네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룹 평가 어떤 시점에서는 네. 굉장히 좀 수준 어떻게 기준 미달 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투자에 따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예, 상태. 그렇습니다. 근데 최원호 감독 계약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특이했잖아요. 원래는 예. 이제 3년 계약으로 발표가 됐는데 3년 계약이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었고 첫 해 성적에 따라서 첫 해 성적이 순위로 얼마 정도 이상이면 이제 이게 3년이 보장되고 아니면은 뭐 이제 몇 플러스 몇 이렇게 바뀌는 구조인데 요런 것들이 사실은 뭐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나는 네 네. 번째 감독이 벌써 계약 못 채우게 됐어요. 예. 김성근 감독, 한용덕 예. 감독, 수베로 감독, 최원호 감독까지. 예. 게다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다 네. 교체가 되는 예.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예. 일단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이제 감독을 바뀌었어요. 사장도 물러났어. 예. 그럼 이제 이 지금 하나를 벌써 그럼 시즌 포기한 거냐? 예. 그건 아닐 거고 아니죠. 발표하기로는 예. 외부 감독이 온다. 예.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예. 정경배 대행인데 예. 그러면 누가 와야 되냐? 예, 그렇죠. 사실 손혁 단장하고 이제 오전에 네네. 통화도 제가 했고요. 네. 주변 관계자들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좀 그 분위기를 좀 읽으려고 좀 해봤는데 네. 뭐 일단 구단 내부 얘기는 아직은 결정 단계 아니고 선임 작업 들어간다. 들어간다. 예, 이렇게 좀 답을 하는데요. 네. 보통의 이런 시점에서 구단에서 이렇게 반응하면은 대부분 거짓말일 때가 많은데 하나는 진짜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일단 대표이사가 확정돼야 공식 절차, 예, 면접 같은 게 가능해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감독만 사퇴한 게 아니라 예. 대표이사도 없으니까. 다만 후보군은 뭐 손혁 단장이든 아니면 그룹의 윗선이든 어느 정도 형성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그 정도는 준비했겠죠. 진행하고 결정하는
그 프로세스. 그렇죠.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는 대표이사가 확정돼야죠. 그렇죠. 예. 그 관련해서 예. 이제 하나 그룹의 이제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그룹이죠. 했는데, 그룹. 구단이 아니고. 구단 아니고 그룹 예. 쪽의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그룹에서 대표이사 교체에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만약에 후임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예. 교체가 아니라면 예. 이렇게 자진 사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거보다는 훨씬 더 당겨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대표이사 공백은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을 것 예. 같고 그러면 감독 선임도 좀 당겨질 수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뭐 길면 안 되죠. 길면 안 한 달 되죠, 이상이면 지금. 뭐 전반기 다 끝나게요. 당장 다음 주에 롯데랑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롯데 얘기를.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후보군을 좀 좁혀 보면은 네. 저희 시각하고 주변 관계자들 그 내부에서 전해오는 뭐 온기나 느낌 같은 거 그거 보면은 할 때 보면 일단 예. 하나가 계속해서 막 한용덕, 수배로, 최원호 예. 같이 모두 세 분 다 초보 감독이 가까운 거잖아요. 예. KBO 리그 경험으로 예. 따지면. 근데 예. 그러면 그것과는 좀 다른 감독이 뽑혀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아주 상식적인 시각에서 볼 때요. 네네. 예, 지금 시즌 중이잖아요. 그렇죠. 후보군이 좁아요. 그리고 뭔가 바로 지휘봉을 잡고 팀을 끌고 가야 되는데 바로 오자마자 바로 해야 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영입이라면 감독 출신으로 초보 감독은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최근 흐름을 읽고 있어야 되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하나 야구를 보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후보군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다. 예, 뭐 야수 출신으로는 유지현, 이동욱 전 감독 있고요. 네. 그리고 투수 출신으로 김원영 감독. 그렇죠. 예, 김원영 전 감독은 지금 그 소프트뱅크 연수 중이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유지영 감독은 해설위원. 해설 KBSN 스포츠의 해설위원 이동욱 감독은 잠깐 지금 빠져 예, 있지만 뭐. 국내에 머물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하나 야구는 분명히 보고 있을 테고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유지현 전 감독은 단기전 아쉬움은 사실 LG 사령탑 시절에 있었지만 네. 예, 재임 기간 2년 동안 평균 승률 1위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규 시즌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수비 주루 작전 전문가. 지금 하나가 예, 약한 부분이 그런 자꾸 측면에서 그런 예, 부분이니까. 하나의 부족함과는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예, 그리고 노장그룹에서는 경륜 있는 네. 유중일 대표팀 감독. 그렇죠. 예, 뭐 네. 현장 복귀 가능도 하죠. 대표팀 계속 보고 계시니까. 예, 그리고 제가 그 취재 과정에서 문득 떠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지 뭐 제가 이게 뭐 머릿속에서 끌어낸 그 이름이 아니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사정을 잘 읽는 한 관계자가 김경문 전 감독 이름도 꺼내더라고요. 김경문 감독이요. 예, 근데 네. 김경문 그 감독은 2021년인가요? 네. 도쿄올림픽 이후에 현장을 좀 떠나신 그렇죠. 상태죠. 그리고 네. 근데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야구 현장에서 음. 목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왜 들어오셨지? 이런 게 하나 좀 물음표가 붙었고요. 김경문 감독은 한용덕 감독 그 선임 시기에 사실은 그룹 고위층하고 만나서 거의 감독직을 수락하는 단계까지 갔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긋났어요. 어긋났는데 결과적으로 그룹 쪽에서 좀 미안함을 표시했다. 뭔가 그 감독이 바뀌는 네네.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김경문 감독의 의사보다는 그룹 의사의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당시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김경문 전 감독도 지금 후보군에서 완전히 배제할 인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 지금 녹화 전에 갑자기 들기도 했습니다. 지역 연구 공주고 출신이기도 예, 하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지금 그 언급한 네. 그 후보군 정도 하고 저희가 떠오르고 있고요. 과연 근데 하나는 면접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야죠. 예, 네네. 해가지고 아마 김성근 감독 이후 그리고 한용덕 감독, 수배로 감독부터는 면접은 반드시 최근엔 대부분의 감독들,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분담 면접을 하니까 정리하자면 유지현, 이동욱, 김원영 이제 최근 감독들 경험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노장그룹에서는 유중일, 김경문 감독 등이 좀 떠오르는 그렇습니다. 이제 언급이 되는 상황이고. 이용훈 기자는 또 어떻게 뭐 깜짝 카드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이제 확실히 이번에는 좀 경험이 있는 감독이 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화가 지금 이제 흥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유현진 선수 복귀. 그래서 흥행만 딱 생각하면 같은 이 대전 지역, 충남 지역 출신 슈퍼스타 누구죠? 박찬호 감독. 박찬호 감독. 와우. 물론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이거 알겠습니다. 임팩트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바로 넘어가죠. 예. 아, 네. 그래서- 안성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예, 예. 사실은 이제 암흑기를 거치는 많은 팀들이 이런 식의 감독 교체가 좀 자주 있잖아요. 특히 예. LG 오래 담당하셨으니까. 예. LG도 이제 암흑기 한 10년 거치는 동안 이렇게 뭐 못 채우고 잘리고 못 채우고 잘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것들이 구단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급해지는 거죠. 점점 더 예, 한장도 급해지고 급해지는 프런트도 거죠. 급해지고.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례가 되고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되잖아요. 네네네. 바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뭐 윗선에서 움직일 거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구단의 문화로 자리 잡으니까 그럼 선수들은 그걸 좀 편해져요. 예, 그걸 깨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선수들이 이제 감독 안 보고 다른 데 예. 쳐다보기 시작하고. 제가 그 2013년인가요? 네. LG가 11년 만에 처음 갔어요. 포스트 시즌 아, 가는데 네, 네. 그때 뭐 책도 썼죠. 그랬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감독들이 교체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뭔가 안 좋은 문화가 네. 자리 잡고 그걸 또 다시 깨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예. 자 일단 한화는 감독이 급하지만 지금 사장도 뽑아야 되고 예. 이제 선수단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페냐 예, 예. 빠르게 이제 감독 자주 사퇴 이후에 웨이브 공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외국인까지 이제 교체가 되는 모양인데 예.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뭐 언급되는 이름은 예, 있죠. 뭐 네네. 이미 뭐 제이미 바리아. 네네. 예, 하이메 바리아. 하이메 바리아. 예, 하이메 바리아. 히스패닉 발음으로 하이메 미안합니다. 바리아. 아, 제가 뭐 워낙 한국식으로 제가 표현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요. 예. 그런데 뭐 조만간 발표할 것 같아요. 네. 예, 발표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교체 소식이 들려서 혹시 산체스가 많이 아픈가 이런 그러게요. 사실은 걱정도 했는데요. 네. 자완의 산체스는 몸 상태가 건강할 때는 굉장히 구위가 좋잖아요. 그리고 진짜 리그 톱급의 어떤 경기력을 보이는데요. 산체스 선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그 1, 2주 안에 좀 복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팔꿈치지만 예, 뭐 예, 경미한 예. 지금 뭐 쪽이어서. 들리기로는 예. 그 인대 손상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프로그램 뭐 절차 들어가면 본인이 이제 어떻게 느낄지 봐야 되지만 예. 조만간 돌아옵니다. 근데 또 바리아 하이메 하이메 바리아. 예. 어떤 선수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엔젤스 선발 로테이션에서 계속 예. 돌던 선수였어요. 지난해까지는. 예. 올 시즌에는 이제 트리플 A에 내려와 있는 상태고 기록상으로는 꽤 화려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22승 32패. 예. 어쨌건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였고 올 시즌에는 트리플 A에서 13경기 남았는데 선발로는 한 경기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기록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통산 성적 볼 때 KBO 리그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냐 따질 때 저는 9이닝당 볼넷 많이 보거든요. 마이너리그 수준에서 9이닝당 볼넷이 2.0 이하면 예. KBO 리그에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일단 마이너리그 통산으로 9이닝당 볼넷이 1.7이에요. 오. 이 정도면 이제 꽤 제구가 된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뷰티풀하네요. 예. 올 시즌의 트리플 A에서는 이제 그 9이닝당 9이닝당 볼넷이 예. 2.2기로 조금 높아졌고 대신 9이닝당 삼진이 10.0기로 확 높아졌어요. 근데 요거는 선발이 아니라 예. 이제 불펜으로 주로 뛰다 보니까 이제 강한 공을 던지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좀 보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외인이 아닐까. 이 정도의 성적을 한국 KBO 리그에서 유지할 수 있다면 성공 가능성 꽤 높은 투수. 하나에서 네. 지난해부터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 러브콜을 끊임없이 보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투수를 시장이 구하기 어려운데. 예, 좀 굉장히 투수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구했다, 영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예. 꽤 잘한 일인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외인 이슈가 있죠. 시라카와는 이제 SSG 시라카와는 입국을 했고 LG가 뭔가 켈리를 둘러싼 분위기가 묘한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염경엽 감독은 컵을 좀 더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켈리가 25일 경기 잘 던지고 나서 예. 26일 경기였죠. 26일 예. 26일 경기 잘 던지고 나서 나는 KBO 리그에서 직구 잘 던져서 살아남았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예. 멘트를 해서 분위기 묘한데 LG도 예.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LG도 그 제가 지금 뭐 파악하기로는요. 네네. 이르면입니다. 이르면은 네. 뭐 이번 주 중에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런데 그거는 뭔가 이제 적임자가 나타났을 때 문제죠. 예, 근데 그 차명석 단장이 출국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출국이라면 미국 쪽 출국이겠죠. 뭔가 적극적으로 예, 움직인다는 예. 뜻이네요. 했는데 일단 영경혁 감독이 둘 중 한 명은 교체한다고 했고 그리고 교체 대상을 선정하는 거는 구단에 맡기겠다. 네. 이것까지는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몇 주 전만 해도 둘 중에 한 명이 교체를 한다면은 네. 엔스가 조금 위험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였어요. 예,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 켈리가 조금 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요. 저는. 예, 근데
일단 켈리가 네. 지난 잠실 NC전이죠. 네네. 예, 6이닝 5안타 3실점으로 잘 던졌어요. 그런데 네. 트랙맨에 나타난 그 수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눈에 띄게 음. 개선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켈리도 뭐 예. 구위 아니고 이제 커맨드 얘기를 계속 하긴 예, 했어요. 네. 점점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네. 그 지난해 동일 시점과 비교해서 켈리의 패스트볼 구속이 한 3km 정도 빠져 있다고 해요. 3km면 예, 작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 가능성인데 네. 엔스랑 켈리를 놓고 누가 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 이걸 볼 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켈리를 조금 불투명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지금 듭니다. 조금 좀 더 예.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런데 네. 계약이 돼야지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예, 뭐 리스트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보다 나은 선수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중 상황 돌아가는 걸 보시죠. 일단 엔스 네. 화요일날 문학 SS 전 등판인데 요 결과 한번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주말에 또 켈리도 일단 등판 예정은 돼 있습니다. 일단 이 SSG전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SSG가 뭐 재밌는 게 하나 있다면서요. 6연패에 빠졌어요. 예. 네. 좀 정말 어렵게 버티다 결국은 연패에 빠졌는데 이순용 감독 지난 주말쯤에 가서 만났는데 그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패에 빠졌을 때 분위기 바꾸려고 막 감독이 화를 낸다고 해서 뭐 분위기 확 달아오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들 잘하려고 연패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위축되는 장면들,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잘 안 풀리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경기 전에 한번 웃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벤트를 만들었답니다. 경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웃자는 이벤트인데 그게 원래는 25일 25일 경기죠. 토요일 경기에서 최정 선수 그게 있었어요. 그 418홈런 기념식. 예. 그때 원래 첫 번째 이벤트는 최정 선수가 이제 축하받으니까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정이 하이파이브 선수단 하이파이브 하러 갈 때 이순용 감독이 뒤따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네. 이런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하다가 그거 말고 예. 이기수 선수라고 불펜에서 쏠쏠한 활약하던 예, 그 선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그 선수가 이제 6월 10일 날 상무 입대를 해요. 예. 그래서 25일날 경기를 앞두고서는 이렇게 선수단 다 모아놓고 음. 이기순 선수가 이제 일종의 작별 인사. 예. 선배님도 저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그 F 워딩 있잖아요. 예. 왜 하는 이제 이 F 워딩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행사를 했고 이승용 감독은 뭐 그런 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경기 중엔 열심히 하지만 경기 전에 긴장감을 풀고 예. 연패가 이어지고 있는데 연패 이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막상 들어가서는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근데 경기 전에 막 어떻게 웃는 거예요? 막 아하 이렇게 웃는 건가요? 그렇게라도 웃는 거죠. 아, 이게 다 모여서. 이거 하지만 연패 중에 관중들 들어왔을 때 이렇게 웃으면은 응? 뭐 화이팅 하는 거야? 화이팅 한번 하고 화이팅 예. 딱 화이팅 한번 하고 하지만 감독은 이제 그날 6회초에 이제 확 항의하다가 퇴장도 당하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SSG를 잘 버텨나가고 새로운 있지 시도 않을까. 갖고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필요하고 예, 하나는 예. 감독의 자진 사퇴라는 형태를 택한 거고 여러 팀들이 NC도 뭔가 지금 변화를 주려고 막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KBO 리그를 더욱 재밌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침 출근해서 한 번씩 웃고 시작할까요? 다 모여서 예? 아하 하면서 다 모이라고요? 예? 예. 아침 조회? 예. 줘야 할까요? 그건 예.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최강물팬 이게 깊이 있는 이야기 빨리빨리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